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군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공유 많이 해주시고 페북에서도 찾아주시는 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블라트 38 제 38번째 프린트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거하고 조금 비슷한 개념으로 wohin일 때 뭘 쓴다 그랬죠? 아쿠사티프를 쓰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흔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떤 거? 바로 삼사격집의 전치사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in이라든가 an이라든가 뭐 auf라든가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얘네들은 뒤에 다티프가 올 수도 있고 아쿠사티프가 올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결정한다? 바로 앞에 나오는 본동사란 말을 왜 쓰냐면 만약에 여기에 모달베벤 그 조동사가 이게 뒤로 가겠죠. 문장의 맨 뒤로. 어쨌든 그 본동사가 어떤 움직임, 위치의 이동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으면 대체로 아쿠사티프를 쓰게 되고 그것이 어떤 상태라든가 어떤 단순히 현상을 보여주는 거다. 이런 경우에는 다티프를 쓴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wo일 때 다티프고 wohin일 때 이걸 아쿠사티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미 한번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거 같은 경우 여러분이 제가 설명하는 거 그냥 받아 적고 그냥 빈칸 채우기를 끝내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미리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차원에서 저랑 같이 맞춰가는 그런 식의 공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찾아보시고 문제풀이 하시고 그리고 이걸 들으셔야 되니까 혹시라도 이거를 지금 뭐 뽑아서 미리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그 유튜브 동영상 밑에 보면 설명하는 란이 있어요. 그 여기 이렇게 비디오가 나오는 칸이 있고 옆에 다른 동영상도 쭉 뜨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 댓글 쓴데 바로 위에 설명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이거 출처랑 그 어디서 다운받은 이걸 다 적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미리 그 프린트물 본 항상 왼쪽 위에 있죠? 저 왼쪽 위에 38번 이렇게 되어 있죠? 요 38번을 직접 받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했지? 자, 1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1번 Der Mann liegt in dem Bett라고 되어 있죠. in dem 해서 흔히 im하고 줄이기도 하죠. 자, Der Mann liegt 동사 원형이 뭐죠? liegt는 리겐이죠. 자, 이거 또 뭐가 같이 연결되죠? 리겐이죠. 자, 리겐은 뭐예요? 어떤 것을 가져다가 놓는 동작인 거고 리겐은 그 놓여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은 object, 목적어가 필요한 거죠. 무엇을 어디에 두다라는 거니까 얘는 그것이 놓여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일 때는 다티프가 쓸 것이고 얘일 때는 아쿠사티프가 쓸 것이다 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liegt in dem Bett 여기서 왜 them이죠? in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다티프가 필요한데 bet 자체의 성이 뭐니까 das Bett죠. 중성이죠. 그러니까 das에 das, des, dem, das니까 자, 다티프는 여기겠네요. dem 요게 아쿠사티브 요게 게니티브니까 그래서 them, in them, bett가 되는데 in하고 them은 뭐로 하나로 합칠 수 있냐면 한꺼번에 묶어서 im 할 수 있죠. im 그래서 in bed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in them bed라고 해도 되고 in bed라고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묶어서 괄호 안에 넣으시면 되겠죠. 빈칸에다가 자, 같은 방법으로 밑에 있는 거 Das Auto steht in 해놓고 빈칸에 garage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려면 자, 일단 요거 동사 원형을 알아야 되겠죠. 이거 infinitive 동사 원형 뭐죠? stein이죠. stein 이거하고 또 같이 보아야 되는 게 뭐죠? 슈텔렌이었죠. 이거 같이 동사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슈테인을 일단 보고 있으니까 이걸 먼저 보면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뭘 알아야 되죠? 바로 가가ዥ 이 명사는 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얘를 나티프로 만들어 줄 거 아니에요. 앞에 관사를. 자, 가가ዥ의 성은 뭐죠? 찾아보셨나요? 가가ዥ는 여성입니다. 디 가가ዥ 뜻은 뭐죠? 뜻은 가가ዥ 창고라든가 차고 이런 것들을 가가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차고를 꼭 가리킬 때는 여기다가 아우토 가가지라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아우토 가가지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 딱 하나 들어가는 거 있죠. 미국 그 미드 같은 데 보면 그 집에 제가 좀 그림을 좀 심하게 못 그리는데 집에 이렇게 있고 이쪽에 보면 이렇게 차고 하나 있잖아요. 딱 차 한 대 들어가는 거. 그걸 갖다가 이제 딱 한 대 들어간다 해서 아인셀 가가지라고도 하거든요. 아인셀 가가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다 합성 명사는 문장 맨 뒤에 오는 단어를 가지고 성을 결정하니까 다 어쨌든 가가지하고 성은 아가 빠졌네요. 가가지하고 전부 다 성은 똑같겠죠. 그래서 die Autogarage, die Einzelgarage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는 여성 명사다. 자, 그러면 die 여성 명사의 다티프는 어떻게 변하죠? 여성 명사일 때 die 어떻게 변하냐 지금 해봅시다. die, der, die겠죠. 요렇게 해서 다티프가 der니까 in 어때요? Das Auto steht in der Garage 하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Garage를 가지고 복수형은 어떻게 만들죠? 복수형? Garage 복수형 플루가 할 때 die 그대로 쓰고 얘는 Garagen 합니다. n 끝에 n이 붙어요. 그래서 플루 die Garagen 이렇게 씁니다. 자, 3번 der Anzug hängt an 해놓고 자, 행엔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행엔은 좀 독특하게 행엔이 이게 행엔 어떻게 변한다? 힝 게항엔인 경우가 있고 이것이 행엔이 행트 게행트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좀 기억이 잘 안 난다 혹은 좀 나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난 강의를 지금 바로 돌아가셔서 이 설명을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행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자, 하켄은 흔히 말하는 고리요, 고리. 근데 옷걸이 옷고리라고 굳이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옷걸이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근데 이거 말고 물론 이것도 이제 설명할 수가 있지만 이거보다 특히나 흔히 말하는 어떤 것들을 하켄이라고 많이 하냐면 그 벽에 그 벽에다가 요렇게 그 갈고리처럼 붙여놓을 수 있잖아요. 부착식으로 이렇게 해서 휙 옷 걸 수 있잖아요. 근데 주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로 하켄이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갈고리라든가 어떤 후크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켄이라고 씁니다. 얘는 남성 명사죠. 그래서 der 하켄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걸려 있다라는 거죠. 왜? 목적어가 없잖아요. 자, 행인이 무엇을 걸다라는 뜻이면 그 거는 동작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걸기 위한 어떤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주어와 목적어가 되겠죠. 그런데 3번 문장 안에서 보면 주어는 있지만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 안 다음 하켄 아닌가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사가 독자적으로 쓸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를 묶어 다녀야 돼요. 그러면서 명사가 갖는 고유의 기능, 뭐 주어가 될 수 있다든가 목적어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지 못한다라고도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뜯으면 안 돼요. 서로서로 한 덩어리예요. 그리고 더 이상 명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치사죠? 명사죠? 이거 한 덩어리 묶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목적어 없는 거죠. 목적어가 되려면 명사가 쓰는데 명사가 없잖아요. 단독으로 쓰는 명사가. 그러니까 이 문장은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네요. 그래서 행엔 그럼 얘가 무엇을 걸다가 아니라 걸려 있다라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따지니까 여기서 다티프가 필요하네요. 안 다음에. 근데 하켄이 남성 명사라고 했으니까 남성 명사 der 어떻게 변하죠? des 그 다음에 them, then 하고 변하죠. 자, 이게 중성하고 차이죠. das, des, them 해놓고 das죠. 자, 중성일 때와 남성일 때 그 게네티브하고 다티프가 동일해요. 그런데 어디서? 바로 중성은 노미나티브하고 아쿠사티브가 동일한데 남성은 the하고 then으로 노미나티브, 아쿠사티브 형태가 다르죠.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잘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3격이니까 다티프니까 an 해놓고 뭘 쓰면 되죠? an, them 하면 되죠. 자, 그런데 an, them을 하나로 합쳐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바로 am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am. 자, in, them을 im 했던 것처럼 an, them을 am 하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der Hund, 멍멍이죠. ist in
자, 하우스는 성이 뭐죠? 하우스는 das Haus 중성이죠. 그러니까 in dem 하우스가 될 것이고 in them을 합쳐서 똑같이 im하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하우스의 복수형은 어떻게 쓰죠? 하우스의 복수형 die 복수형 어떻게 쓰죠? 제가 이거 굉장히 옛날에 했었는데 여러분들하고 수업할 때 하우스의 복수형 하우스 어떻게 쓰죠? Häuser 기억하시나요? 발음도 Häuser라고 발음된다고 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Das Haus, die Häuser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찾을 때 성만 찾고 끝이 아니라 반드시 명사형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독특한 형태로 변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ich sitze auf dem Stuhl 이것도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auf dem Stuhl, der Stuhl이니까. 자, 그 다음에 Boden 얘는 성이 das Boden 중성이죠. 그래서 du stehst auf dem Boden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잠깐 체크를 해둘게요. 자, er ist in dem Auto 하니까 im Auto가 될 것이고 das Auto죠, das Auto. 자, das Auto인데 얘는 복수형 어떻게 쓸까요? 복수형은 die 복수형 어떻게 쓰죠? Auto 하고 s만 붙여주면 복수형이 됩니다. 외래어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s만 붙이는 것으로 복수형이 결정됐어요. Das Auto, die Autos. 그래서 Volkswagen 광고에도 뭐라고 나오죠? Volkswagen 해놓고 das Auto라고 뜨죠. 그런 것처럼 그대로 das Auto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ahren in dem 지우개로 됐네요. in dem Zug 하니까 im Zug 할 수 있고 wir fahren im Zug. Zug 복수형은 어떻게 쓰죠? die Züge 이거 복수형 같이 꼭 알아두시고. 자, Glas steht in dem Schrank 똑같이 im Schrank. 이거 지금 설명 안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찾아놓으셨다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이거 그냥 베꼈으면 답 없습니다. 요것들의 각각의 성을 여러분들이 찾아놓으시고 복수형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베껴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만약에 이걸 안 풀어보셨다라면 프린터를 뽑아서 미리 다시 다 체크해 보시고 풀어보시고 그 프린터가 없으시면 그냥 이거 핸드폰에 띄워놓고 메모지에다가 답을 적어가면서라도 그렇게 꼭 어쨌든 풀어보셔야 돼요. Das Buch liegt auf dem Tisch 이것도 간단하죠. Der Tisch, der Garten 하니까 in dem Garten, der Mann steht in dem Garten 하니까 im Garten 할 수 있겠죠. Der Ball liegt auf der Straße. 왜요? Die Straße 여성이죠. 그러니까 여성의 dative die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die, der, die죠. 잠깐만요. die, der, die 요렇게. 그러니까 요거겠죠. 자, 그런데 복수형일 때 어떻게 될까요? 복수형은 die, der까지는 똑같은데 그냥 복수형은 여기가 then입니다. then. die, der, den, die. 이게 플로럴 다티프의 특성이에요. then 하고 바뀌는 거. 저 부분이 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때문에 제가 6번을 별표 쳐놓은 거예요. 요거 때문에. 자, 일단 라센이라는 것 자체가 여성 명사로 die 라센 하면 잔디밭, 잔디구장 뭐 이런데 그런데 바닥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 여성이고 삼격이 필요하니까 der 그때 auf der Rasen 하겠죠. 그런데 우리말로 하면 바닥이라는 건 boden하고 rasen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얘는 흔히 말해 boden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우리가 굳이 표현 그냥 맨바닥이죠. 맨바닥 혹은 땅바닥. 요런 개념을 boden이라고 한다면 rasen이라고 하는 건 대체로 어떤 풀밭 이런 거예요. 풀밭 내지는 잔디밭. 그러다 보니까 잔디 깔려있는 뭐 운동 경기장 이런 데 있을 수 있죠. 모래로 되는 그냥 우리나라 운동장 같은 데 말고 잔디 깔려있는 곳. 그런 곳은 바닥이라고 말할 때 보덴이라고 하지 않고 라센이라고 합니다. 풀밭이라든가 잔디구장이라든가 잔디밭 이런 데들은 보덴이 아니고 라센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이게 의미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면 집에 바닥에 그냥 땅바닥에 철퍽 주저앉아 있는데 거기다가 auf der Rasen이라고 하지 않죠. 왜? 집에 잔디 깔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 집안에다가. 근데 집에서 그냥 맨바닥에 마룻바닥에 철퍽 앉을 수 있죠. 그럴 때는 auf dem Boden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야외 공원에 나갔어요. 근데 공원 나가서 바닥에 앉아 있는데 그땐 auf der Rasen이겠죠. 보통 공원에 풀밭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맨 흙으로 되어 있는 공원들 잘 없잖아요. 그런 식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덴하고 라센하고 그 의미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파가 나왔는데 소파는 이건 중성명사죠. das Sofa죠. das Sofa의 복수형은 die 어떻게 쓰죠? 복수형 찾아 놓으셨나요? die Sofa 씁니다. s만 갖다 붙이면 돼요. 자, das니까 liegen auf dem Sofa. 우리는 소파에 앉아있어. wir liegen auf dem Sofa 이렇게 되죠. Regal 나와있네요. Regal, das Regal이죠. 그러니까 die Bücher 책들이 stehen 어디에? in dem Regal. 책장에 꽂혀 있어 해서 im Regal 할 수 있네. Regal. 자, Regal의 복수형은 이게 책장이나 어떤 선반 이런 거일 때 복수형은 die 해놓고 Regal이 하고 e만 붙이면 돼요. 그런데 사전에 찾아보면 이거에 대한 복수형이 이게 die Regalien이라고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얘는 어떤 건 이게 흔히 말하는 왕권 이런 거거든요. 왕권, 전제 왕권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 Regalien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선반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복수형을 Regal이라고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Regal이라고만 쓰시면 되고 당연히 복수형이니까 die 하고 붙겠죠. 자, 그 Regal 어떤 거죠? 책장이었죠. 선반이었죠. 선반이 steht 어디에 서 있어요? neben 뭐 옆에 서 있대요. neben Waschmaschine 마시네 이거가 성을 결정했죠. die Maschine neben der Waschmaschine 뭐죠? 세탁기죠. 세탁기 옆에 선반이 있다라는 거. stehen 서 있는 거죠. 스탠드 이런 의미죠. 우리 이건 할 때 서 있는 거 옆에 있습니다. Das Bild hängt über Couch. 근데 Couch는 성이 뭐죠? 얘는 조금 가변적이에요. 왜냐하면 Couch를 찾아보면 성이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애시당초 외래어다 보니까 성을 지금 두 가지로 인정을 하거든요. 특히나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에서 확실치 않으면 어디서 보면 되냐면 duden.de 가시면 온라인으로 사전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둘 다 된다라고 한다면 둘 다 되는 거고 만약에 대어만 인정하면 대어만이고 D만 인정하면 D만 인정되는 거예요. 두덴에서 하는 게 가장 공신력이 높은 그런 이제 사전이기 때문에 정 모르겠으면 두덴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카우치는 두덴에서도 남성과 여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티프를 필요로 하는데 어디에 걸려 있다라는 거죠. 어디 위에? 카우치 위에 걸려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die 여성으로 봤을 땐 über der Couch가 될 것이고 남성으로 보면 über dem Couch가 되겠죠. 자, 요렇게 요건 답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카우치하고 소파의 차이가 뭘까요? 이거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카우치하고 소파를. 그런데 카우치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면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거 그 영영사전 그 독독사전에 나와 있는 해설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참 좋아요. 리게 소파예요. 리게 소파. 근데 리게 소파인데 어떤 리게 소파냐? mit 해놓고 niedriger Rücklehne 그리고 und zwei 두 개의 seitlichen Lehnen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독독사에 나오는 카우치의 정의거든요. 리게 소파, 즉 몸을 뉘일 수 있는 소파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단 길어야 되겠죠, 소파가. 자, 위에를 지우서 제가 그림으로 이 설명을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리게 소파라고 하려면 일단 들어 누울 수 있어야 되겠죠. 몸을 뉘일 수 있는 소파. 그러면 소파가 일단 길어야 되겠죠. 한 개짜리는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어때요? mit niedrig 하면 뭐예요? 낮은 거죠, 낮은 거. 호흐의 반대말이잖아요. 호흐의 반대말이 바로 niedrig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백이죠, 백. 뒤에 레이네,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등받이라는 얘기거든요. 르레이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너무 높지 않은 낮은 등받이가 뒤로 이렇게 있어야 될 거고, 제가 그림을 좀 심하게 못 그립니다. 조금 이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 등받이가 있을 거고, 그리고 어때요? 그 다음 설명이 und zwei 두 개의 seitlichen Seite 이거는 뭐죠? 측면이라는 얘기예요. Seite 측면에 또 여기선 르레이네가 아니라 그냥 레이는이죠. 그냥 어디 기댈 수 있는 거. 흔히 이제 여기서는 팔걸이를 의미하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양쪽으로 두 개의 팔걸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어때요? 긴 소파죠. 긴 소파. 이렇게 긴 거. 이런 것들을 카우치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들어누워 잘 수 있는 그런 긴 소파를 갖다가 couch라고 말을 합니다. Liegesofa mit niedriger Rücklehne und zwei seitlichen Lehnen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받이가 어느 정도 있고 긴 가로로 긴 소파죠. 일반적으로 소파는 이런 거죠. 이렇게 혼자서 딱 앉을 수 있게끔 이렇게 돼가지고 양옆에 이제 팔걸이 좀 이렇게 좀 멋있게 이렇게 해서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소파라고 하고, 카우치는 가로로 긴 들어 누울 수 있는 것들을 카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파, 카우치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성은 여성과 남성 두 가지로 모두 쓸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누덴의 방침이에요. Der Schlüssel, 열쇠는 hängt 어디에? Neben der Tür, die Tür죠, die Tür, 여성이니까. neben der Tür, 옆에 걸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해야 될 것들을 다 채워봤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절대로 그냥 있는 대로 베껴 쓴다고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풀어보시고 정리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맞춰보면서 혹시나 내가 잘못 생각한 게 뭐가 있을까, 혹시나 틀린 게 뭐가 있을까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 이 과정에서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질문이 있으실 때는 바로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다 답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고, 페북에서도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으니까, 자, 페북에 그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치시면 돼요. 스튜디오 프레드라고 그대로 치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첫 페이지로. 여러분들 꼭 찾아와서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